안녕하십니까. 서정TV는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상당히 법률적인 이슈를 많이 다룹니다. 오늘은 김명수를 중앙지검에서 소환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콘텐츠로 하나 방송을 했고요. 김명수를 다루다 보니까 김명수 체제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판사가 누구냐? 가장 이념 편향적이고 이런 편파적이면서 재판도 지연하고 이런 그 판사가 누군가? 누가 가장 김명수 체제에 문제적인 당신도 판사냐? 이런 걸 꼽다 보니까 단연 김미리, 저는 김미리 판사가 그 김명수 체제에 가장 문제가 많은 판사다. 이런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바뀌면서 신진우 판사, 우리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판사, 이런 분에게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해서 많이 다뤘고요. 그 다음에 김명수 체제 과거에 가장 문제가 많은 판사로 김미리 판사를 꼽습니다. 이런 것도 방송이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야만 사법부도 조금이나마 변하지 않겠습니까? 또 판사들, 대법원에서도 방송 볼 수가 있으니까 김미리 판사에 대해서 김미리 잘못된 5대 판결 5개의 그 판결을 보는데 먼저 김미리 판사가 어떤 분이냐, 김미리 판사가 어떤 분이냐, 이걸 간단히 소개하고 5개의 문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미리 판사는 그 1969년생입니다. 69년생이에요. 고향은 그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래서 그 제주 여자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법대 졸업해서 연수원은 26기입니다. 26기. 이게 바로 김미리 판사 그 양력입니다. 5개 판결 한번 볼까요? 참 이것도 판결인지. 첫째가 그 조국 재판. 조국 판결이 아닙니다. 조국 재판입니다. 재판. 왜 판결도 안 내리고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김미리의 5대 재판하고 판결, 이게 문제인데 조국 거는 시간만 쫙 끌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휴직해가 자기가 판결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미리 판사가 진행한 것 중에 문제되는 게 첫째 조국 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의 동생 조권 판결, 이거는 판결한 거예요. 조권 판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송철호 재판. 이것도 본인이 못 꺼냈어요. 시간만 끌다가 송철호 재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봉주 판결. 정봉주 판결. 5번째가 최강욱 판결. 이런 게 저는 아주 말도 안 된다 봅니다. 5대 판결. 자, 조국 재판은요. 조국 재판은 그냥 시간만 끌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휴직을 해버린 거예요. 휴직, 건강상 이유로. 참 이게 황당합니다. 조국 재판을 그렇게 3년 오랫동안 끌다가 너무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자기가 차마 선고를 못하고 오히려 휴직을,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신 마성영 판사가 나오잖아요. 마성영. 이분도 잡하죠. 야, 참 이게 조국 사건은 차마 자기가 유죄를 못 내리는가 봐. 3년을 끌더니 마지막에는 그냥 건강상 이유로 휴직을 내버리죠. 참고로 지금은 김미리 판사가 청주에 있습니다. 청주의 부장판사로. 야, 이 조국 판결 보십시오.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도 자기가 뭐라고 떠들었습니까? 조국에 대해서도 김미리가 이런 말도 했죠. 이게 조국의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한 거 아니냐, 검찰이. 이런 시각도 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판사가. 조국이 검찰 개혁하는데 검찰이 저항해서 조국이를 마치 탄압한 것처럼 조국의 음악을 조국이 예수라고 하더니 그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판사가 그런 게 정치 판결을 합니까?
이 자각이 김미리가 우리법연구회라는 거는 2009년에 월간 조선에 명단에 나옵니다. 아니 우리법연구회는 왜 명단을 공개하네? 2009년에 월간 조선에 보면 김미리가 나옵니다. 김미리가. 하더니 조국과 시간만 그렇게 끌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몸 안 좋다고요. 선고 안 하고 휴직 내가 또 시간 끌고 밀어버리는 이게 판사입니까? 김미리?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국 동생 조건희. 조국 동생 조건희가 완전히 채용 비리로 돈을 갖다가 받아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돈을 받은 게 유죄인데 징역을 1년, 딱 돈 받은 거 징역 1년, 요거 하나만 딱 이게 유죄고요. 나머지 그 운동학원이 허위 소송부터 이게 완전히 개판이잖아요. 허위 소송했잖아요. 소장 내가지고 답 안 하고 몇십억. 그러면 이게 특가법의 배임이거든요. 배임 또는 이게 배임 수재, 강제입행 면탈,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전부 다 무죄라는 거예요. 조국 동생이 6개 혐의 중에 5개를 무죄하고 1개만 돈 받은 거 유죄인데 그 유죄도 1년. 그런데 돈을 준 사람 박모 씨하고 조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와, 돈을 준 사람은 1년 6개월 때리고 또 한 명은 1년 때리고 추징금 다 하고. 그런데 돈을 받아문 조국 동생은 2명 받아문데 1년. 이게 말이 되는 판결입니까? 5개는 무죄하고. 이게 김밀입니다. 조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송철호 재판. 이건 아예 그냥 재판을 시작도 안 해버렸잖아요. 준비 절차만 6, 7번 끝나버렸잖아요. 준비 절차만 본 재판을 시작도 안 했다니까. 이거는 완전히 판사가 본 재판을 시작도 안 하고 그냥 준비 절차마다 그냥 자기 가버리으니 건강 안 좋다고 휴직 내버리으니 재판을 하질 않았다니까요. 그 중에 제일 오래 걸려가 최근에 났잖아. 최근에 황운하고 백운우 최근에 선고 났잖아요. 지금 항소심 있잖아. 김미리가 아예 준비 절차만 6, 7번 하다가 재판 한 번도 본 재판 하지도 못하고 휴직해버렸다니까요. 송철호 건. 이게 제일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오래 걸린 거. 심각하죠. 이게 세 번째. 그리고 이제 이거 네 번째. 바로 이제 그 정봉주 판결인데요. 정봉주. 야, 정봉주가 이제 그때 아마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정봉주가 이제 어떤 혐의였나? 그때 왜 프레시안하고 이제 계속 싸웠습니다. 프레시안. 아마 이제 인터넷 언론사죠? 프레시안. 그때 서울시장 놀라다가 그런데 여의도의 맨하탄 호텔 지금 이게 렉싱턴 호텔인가 바뀌었잖아요. 한때 그 여의도 국회 앞에 호텔 그밖에 없죠. 그 호텔의 커피숍에서 어떤 게 입맞춤을 시도하려는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건. 그래서 이제 그때 허위사실로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이나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훼손, 그 다음에 허위고소가 무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프레시안하고 이제 정봉주가 좌파끼리 붙어버린 거죠. 언론사를 상대로 이제 명예훼손 했다, 또는 이게 허위고소가 무고를 했다, 또는 선거법을 어겼다, 이런 이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검찰이. 이 모든 걸 전부 무죄를 때린 게 김밀희입니다. 야, 정봉주에 대해서 모든 혐의가 무죄다. 이것도 저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물론 이제 2심, 3심도 그럴 수 있지만 무죄가 났지만 이게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그때 그 상황이 본인이 그 카드로 영수증 커피값 넘기기 다 넣었거든요. 자기는 그거 가지도 않았다고 거짓말한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 같은 거는 도저히 왜 허위사실인데 무죄가 나오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신문사를 상대로 했거든요. 고소하고. 따라서 이제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판결이 제대로 됐나 의심스럽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봉주가 1등 달리고 있잖아요. 전당대회. 정봉주. 물론 이제 정청래나 정봉주가 1등 해주니까 우리한테는 고맙죠. 저는 요즘 이게 계속 정봉주가 1등하기만 지금 이게 학수고대합니다.
왜 이재명이는 지금 계속 김민석이를 1등 만들려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아니 이재명이가 보이는 손으로 비저블 핸드, 보이는 손으로 김민석이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근데 정봉주가 끝까지 힘내야 됩니다. 정봉주가 이게 수석 최고위원 되면 우리한테는 이게 그만한 호재가 없어요. 최고위 할 때마다 이게 무슨 발언할지 조마조마 할 거 아닙니까? 또 대형 사고 치지 않겠습니까? 목발질이든 뭐든. 하여튼 정봉주만 되면 우리 그 아주머니들 표 왜 부인을 얼마나 때려 폈으면 이게 가정폭력으로 처벌까지 된 이런 자 아닙니까? 이게 용서가 됩니까? 이게 뭐 사과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이 정봉주를 살려준 게 김밀이란 말이에요. 정봉주를 살려준 게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다. 네 번째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 최강욱이 있잖아요. 최강욱 판결 중에 선거법이라고 있었죠. 왜 최강욱이가 허위로 이제 그 인턴을 조국이한테 인턴을 해줘가지고 그거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아서 배지는 탐났죠. 배지는 탐났잖아. 그런데 최강욱이가 이걸 이렇게 또 떠들고 다녔죠. 나는 조국이한테 허위로 인턴을 조국 아들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래가 선거법으로 또 기소됐잖아. 또 요걸 맡은 게 김밀이다. 야, 근데 저는 뭐 김밀이 이거 100만 안 넘긴 애들이 역시 80만 때렸잖아요. 최강욱이 선거법을 어긴 걸 김밀이가 80만 때렸다. 야, 이건 말도 안 되죠. 뭐 물론 이제 최강욱이가 배지가 이미 집행유예 받아 다른 단계에 있으니까 뭐 80만 원 때렸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거짓말하면 8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김밀이 같은 이스마게 그 아마 이재명이도 80만 원 때렸을 거야. 이재명이 또 이준석이도 80만 원 때릴지 모르지. 이게 판사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뭐. 말이 안 됩니다. 최강욱이를 80만 원 때렸다. 이게 김밀희입니다. 결국 김밀희가요 4년 있었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 신진우 부장도 4년 줘도 됩니다. 김밀희도 중앙지법에 4년 있었는데 신진우 부장 울산에 4년 주면 맞죠. 지금 3년째잖아. 내년까지. 이재명 재판 끝내고 가라 4년. 김밀희가 4년 있었어요. 근데 김밀희가 4년 동안 중에 특이한 판결이 그래 조국이하고 송철호는 재판도 못 해보고 이게 질질질 3년 끌다가 사직해버린 휴직해버린 이게 문제고 특히 조국의 동생은 돈을 준 사람보다 더 가볍게 말도 안 되게 형량을 때린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정봉주도 전백에 무죄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최강욱이는 유죄인데 100만 원 기준이니까 80만 원 때리고 이런 정치 판결을 도맡아 놓고 한 이게 바로 김밀희다. 그러면서 이게 김명수 체제에서 중앙지법에 4년 있었어요. 4년. 근데 그것만 있었나요? 중앙지법에 4년 있기 전에 또 2년 동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있었다. 2016년부터. 또 이게 그것만 있었나요? 중앙지법 4년 끝나고 북부지법 가가지고 또 1년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청주에 있잖아. 김밀희가 서울에만 7년 있었어. 7년. 야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경향교류원칙 서울하고 지방이 교대하는데 서울의 서부지방법은 2016년부터 2년 그 다음에 2018년부터 22년까지 중앙에만 4년 그리고 어떻게 또 북부로 보내가지고 1년 이게 7년을 서울에만 했다. 이게 김명수입니다. 조회대 이제 밖에서 청주에 있는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밀희는 우리법연구의 회원으로 아주 좌파 편향된 정치판사고 그래서 이제 그 형사 21부에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다 맡는 프로 김명수가 거기에 박았다. 왜? 서울에 서부 2년 있으면 지방 가야 되거든. 근데 중앙으로 보내가 4년을 박았다니까요. 서부에 2년 있으면 지방 가야 되는데 이게 김명수인 거죠. 그리고 도저히 안 되는 재판은 3, 4년씩 질질질질 끌고 또 어떤 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편파적으로 무죄를 때려주거나 아주 말도 안 되는 형량을 때린 이게 김밀희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밀희 판사 당신도 이게 판사냐? 김명수 가족의 퀴즈로서 문제가 있는 이런 판사가 없어져야 우리 사법부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법부가
이런 게 판사들도 좀 이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야 돼요. 박병권처럼 박병권, 정진석 비서실장 말도 안 되게 실형 때리는 이런 판사 쏟아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판사 자격 심사해가지고 쏟아내야 됩니다. 이런 정치 판사가 있으면 우리 사법 불신을 얼마나 국민들이 누가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정치 판사들 쏟아내야 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김민희 판사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정치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결마다 제대로 감시하고 취재해서 이런 정치 판사, 정치 판결 이거는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비판, 감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1탄으로 김민희 판사 문제 있고요. 앞으로 이제 뭐 유창호이든 또는 박병고이든 그다음에 이재명 하고 있는 김동연이든 또는 이제 선거법 이재명 하고 있는 한성진이든 뭔가 법에 반하는 게 있으면 적시적시 엄정하게 그 법리각에서 비판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